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55강은 아내의 시신 옆에서 부르는 노래 첫 번째 장자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장자의 그림이고 장례식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내가 죽은 데서 이제 물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분, 어, 두드린 고분은 이제 도자기. 그래서 도자기를 물동이를 두드린다는 뜻을 이제 아내를 죽음을 상징하는 말로 바로 이 장자의 일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노자와 장자의 차이는 뭔가, 그리고 삶과 죽음까지 하나라고 보는 만물일체론, 그리고 아내의 시신 옆에서 노래를 부르다, 해시, 친구입니다. 장자의 친구. 그리고 나비와 장주예화 유명하죠. 여기까지 그 영상 꾸며봤습니다. 먼저 장자의 생인데요. 장자는 기원전 369년경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노자 장자라고 얘기합니다만 노자하고는 좀 생존 연대가 차이가 나죠. 장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이자 산문가로서 송나라의 몽읍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고 경치가 좋았다고 그래요. 원래 이름은 장주입니다. 장자란 말은 이제 자는 항상 높임의 의미니까 장자는 노자와 함께 독과사상의 중심 인물로서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죠. 정확한 생물연대, 생존연대는 알 수 없지만은 전국시대니까 아마 맹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말희롱에 대한 준엄한 꾸중. 자, 장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쌀을 좀 빌리기 위해서 치수 담당과 물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좀 쌀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던가 봐요. 그러자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수학계 전세를 받으면 당신에게 300냥을 드리리다. 300냥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자, 그러자 장자가 이제 속이 상했든지 이런 비유를 합니다. 내가 이리로 오는데 누군가가 불러서 둘러보니 시궁창에 붕어 한 마리였어. 예, 붕어가 하는 말이 나는 동해의 파신이요. 용왕으로부터 파견된 신하라. 사절이다 그 말이죠. 사신이라 그 말이죠. 나한테 한 마리 물을 주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니까 장자가 하는 말이 내가 오나라와 월나라의 군주, 월나라는 상당히 멀죠, 송나라에서. 그 군주를 만나면 큰 강물을 끌어다가 당신을 환영하도록 하겠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급할 때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을 도와주진 않고, 일종의 말 장난이죠. 나중에 뭐 이렇게 해주겠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 부탁하면은, 지금 안 되고, 내가 성공하면, 야, 돈 벌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흔히 많이 보죠. 노장사상이라고 합니다만은 두 사람과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노자는 정치와 사회의 현실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란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론만 달랐던 거죠. 육아나 묵자하고. 무의자연에 처하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노자가 쓴 도덕경은 깊은 사색을 필요로 하는 철학적 작품이에요. 자, 반면에 장자는 개인의 안심인명,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오래 수명을 잘 누리는 데만 이렇게 몰두를 했고 속세를 초탈해서 유유자적하고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남화경이라고 하는 책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처의 망화 상태로 빠져들게 하는 문학적 작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장자의 본체로 하면은 만물은 도가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과 삼라만상은 모두 도에 나타납니다. 만물은 도에서 생겨나고 다시 도에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차별, 차별이 없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스스로 근본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거예요.
마치 종교에서 말하는 절대 식과 같은 어떤 건데, 진정으로 도를 깨닫는 사람은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싫어하지 않는다. 작은 것을 탓하지도 않고 성공을 과시하지도 않고 억지로 일을 꾸미지도 않는다. Success, failure, 성공과 실패도 이제 방향만 다를 뿐 사실은 성공이나 실패나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물일체론이랑 우선 모든 것이 하나다. 삶과 죽음도 하나라는 얘기인데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사물이 서로 얽히고 뭉쳐서 전체를 이루고 있다. 어떠한 개별적 변화도 전체적 질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이렇게 뭐 혼란을 겪지만은 사실 지구가 돌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70억 인구가 살면서 뭐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있지만은 이 우주 전체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장자가 죽어갈 때 안장 이제 어떻게 장례를 할 것인가를 놓고 제자들이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장자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는 천지, 하늘과 땅을 관으로 삼고 해와 달을 보수로 삼으며 별들을 보석으로 삼고 만물을 휴대품으로 삼으니 모든 장구는 갖추어진 셈이다. 여기에 무엇을 더 좋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진시황 묘에서 보듯이 사람이 죽으면은 많은 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같이 묻었어요. 그러한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관이 없으면 까마귀나 독수리 떼들이 뜨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장자가 대답하는 말이 노천 그냥 한 대에 버리는 것은 까마귀나 독수리 떼에게 내 시체가 뜯어먹도록 내어주는 것이고 땅에다 묻는 것은 개미떼죠. 땅강아지, 땅을 파는 곤충인데 이것들이 먹도록 주는 것인데 이것이 뭐가 다르냐? 이것은 마치 까마귀나 독수리 이 그 먹이를 이 개미떼나 땅강아지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신경 쓰지 말란 얘기. 자, 오늘의 주제인 아내의 시신 옆에서 노래를 불렀다. 장자의 아내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친한 친구인 희씨가 문병을 왔겠죠. 근데 이 장자가 좀 이렇게 슬퍼하기는커녕 물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혜시가 자네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타 겸 물어보자 장자가 대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녀는 본래 삶도 형체도 없었고 그림자조차 없었지 않은가? 예, 이제 아내가 태어나기 전을 말하죠. 이제 그녀도 죽었으니 이것은 추나추동의 변화와 같은 것이다. 사계절의 변화와 같은 것이다. 그녀는 아마 한 칸의 거실 안에서 단잠을 자고 있겠지.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슬퍼서 울다가 생각해 보니까 가소롭게 짝이 없지 않은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오히려 편안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건과 낙관을 한꺼번에 융화시킨 일종의 달관주의다. 그러니까 아내를 싫어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뜻이죠. 장자의 철학에서 나온 행위라는 얘기예요. 장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를 머리로 알고, 삶을 등골로 알고, 죽음을 꽁무니로 알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였죠. 살아있는 기간이 여기입니다. 죽으면은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는데 삶 이전에 나와 현재 나와 죽음 후에 나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연결돼 있다. 우리가 모든 걸 차별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우리 유한한 지식, 한계가 있는 지식에서 유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무익한 시비, 누가 옳고 그르니 이런 걸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부부 싸움 하잖아요.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또 우리나라 진보 보수 갈려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죽으면은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자, 햇이라고 하는 친구가 누군가? 전국시대 당연히 장자하고 동시대를 살았겠죠. 그러나 이 햇이라는 인물은 위나라의 재상, 굉장히 높은 벼슬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한때 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고 장자와 친구가 돼서 철학적인 토론을 많이 했는데,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공손령과 더불어서 명가의 대표적 인물로 꼽힙니다. 명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 마치 서양의 소피스트처럼 그 말장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자, 저술이 매우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현재 전해지는 것은 거의 없고, 이제 다른 문헌에서 언급되는 해시로 우리가 이제 그를 아는 거죠. 그 사람이 한 말에서 유명한 말 중에 하나를 골라보자면 지대무예요, 지소문해라. 그러니까 너무 큰 것은 바깥이 없고 우주처럼 큰 것은 바깥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잖아요. 좁쌀처럼 너무 작은 것은 안이 없다. 작은 것을 안을 들여다볼 수 없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말하자면은 없다. 한계가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들여다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또 유명한 것이 나비와 장주의 예화인데요. 장주는 장자의 본래 이름이라고 그랬죠. 어느 날 장주가 이제 꿈을 꾸는데 자기가 나비가 되어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 한참을 놀았어요. 이때는 자기가 장주라는 사실도 몰랐겠죠. 자, 그런데 깨고 나서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장주가 내가 꿈속에서 나비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은 본래 나비였던 것이 꿈을 꾸면서 스스로 장주로 변했는지 이걸 갖다가 이제 호접지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접자는 이제 나비 접자고 여기 호자란 말은 분량 단위를 재는 한 대, 두 대, 대호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장자와 나비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호접지몽, 나비 꿈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인간인 장자가 사물로 그 나비라고 하는 것으로 변하는 경지. 이후에 장자는 천지와 하늘 땅과 하나가 돼서 무소부재의 정신이 되어버린다. 무소부재란 말은 없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어디나 존재하는 정신이니까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전국시대 철학자이자 산문가인데 노자와 함께 도가 사상의 중심 인물이고 어느 날 쌀을 좀 빌리러 갔다가 치수 담당관에게 좀 당하고 대갚아주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노자가 정치와 사회 현실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서 장자는 속세를 초탈하여 유유자적하고자 했다. 그리고 장자의 학설을 보면 삼남한탕은 모두 도에서 생겨나고 다시 도에로 돌아간다. 이것은 노자와 같아요. 진정으로 도를 깨닫는 사람은 삶이나 죽음,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않는다. 만물일체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 모든 사물은 서로 얽혀서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개별적인 변화는 전체의 변화를 줄 수가 없다. 안에 시신 잡혀서 노래를 부른 것은 일종의 달관주에서 나온 그의 철학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해시는 장자와 보시돼서 철학적 토론을 즐긴 재상 출신의 철학자였고 나비와 장주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이 물하로 물질로 변한 여기서는 이제 그 곤충입니다만은 물질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만일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면 우리의 정신은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